네, 긴 연휴를 저희가 보내고 왔죠. 이제 이번 주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부터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반적인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7,900선, 구체적으로는 7,87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이익 추정치 상향,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유동성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수 상단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이 322조 원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사님이 지난해죠. 작년부터 삼성전자 9월 달에는 15만 원 갈 거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TP를 열어주시기도 했는데 이사님 워낙 적중을 잘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자, 이번에 그 하나증권에서 코스피를 7천 시나리오 이 정도는 지금 현재 가장 그 증권사 전망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그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영업이익을 322조 내년 그 전망치를 올렸는데, 네. 자, 노무라 증권을 제가 신뢰할 만한 게 저희가 이 시간에 노무라 증권이 작년에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이제 그 133조, 올해 전망치를 133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쿼리나 시티글로벌,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 나중에 덩달아 올렸죠.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18만 원을 돌파하고 있죠. 그때 저도 이제 목표가를 과감하게 30만 원 올렸는데, 맞아요. 노무라에서는 이번에 목표가를 29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요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자, 그 이제 하나대투에서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를 457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거기서 이제 이익을 기여를 하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익이 전방적으로 증가하니까 순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렸죠. 순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리니까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7,900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실적이 좋더라도 그 주식을 살 만한 돈, 즉 유동성이 풍부를 해야 또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약 118조 달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돌파해가지고 103조를 돌파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돌파를 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당연히 거기서 영업을 잘하는 회사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금융사 중에서 증권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관련된 저평가된 증권주 오늘 준비했으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대신구 출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 종목을 준비했고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요 숫자를 제가 준비한 그림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에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보시면 이게 달러로 계산한 거예요. 2,688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64조죠. 여기는 2,190억 달러인데 우리 한국 원화로 계산했을 때 이제 환율을 1,440원 잡아가지고요. 요 2,190억 달러인데 밑에 내려오면 엔비디아가 이익이 이렇게 급증을 하죠. 요 급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드디어 HBM4에 걸맞는 루빈이라는 그 이제 GPU 가속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해당되는 반도체 칩을 양산을 했다라고 차량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근거가 있어서 엔비디아하고 둘이 맞물려서 실적이 급격히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번에 설날 놀지 않았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AI가 그동안에 학습하는 LLM 모델에서 거기서는 GPU가 가장 많이 필요했어요. 그쪽에 병목 현상이 필요했는데 AI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에이전트하고 이게 로봇까지 피지컬 AI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연결되고 저장이 되고 지연이 되려면 그거를 메모리 속으로 많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빨리빨리 이게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즉 HBM이 가장 필요하게 된다.
그런 이유를 듣고 돈다면 저는 여기 전망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 물론 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합니다. 올해 보니까 빅테크 4개 업체들이 무려 800조 이상을 투자를 하죠. 그러면 그 투자하는 금액이 온팡 모두 다 HBM 쪽으로 수요가 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이 정도 실현 가능성을 80% 정도 놓고 보았을 때 노무라 주권 목표가 29만 원 좀 적지 않던가. 과감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까지 50만 원. 50만 원까지 올리면서 코스피는 물론 50만 원 당장에 가지 않겠죠. 멀리 본다면 3년 안에 50만 원 정도 보고 코스피는 3년 정도 봤을 때 7,900을 넘어서서 1만 원 좀 바라보는 좀 먼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들 통해서 이사님의 전망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어디를 봐야 될까 그게 중요할 텐데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주 안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증권주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지금 그 2월 달에 캔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음봉이더라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세, 현재 시세 순응했을 때 2월 달에 가장 좋은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인데 네. 저희들이 보험주도 해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증권주도 대신증권 했는데 보니까 이 종목 NH투자증권이 굉장히 또 접해가 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실적 전망치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 전망치나 배당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ROE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PBR이 지금 아직까지는 0.8 그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당 분리과세가 일부는 지금 일부 올해 1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올해 보니까 지금 은행주 날아가고 있죠. 배당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증권주도 지금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사상 최고치를 네. 치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배당 성향이 높아요. 이거는 시가 배당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매수가 대비 얼마나 배당을 주느냐 뜻이에요.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채 3.5% 10년짜리 국채 금리고 미국의 4%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내 원금이 묶이잖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묶이지 않기 때문에 배당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굳이 국채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이 이런 증권회사로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순이익도 이제 1조를 넘어섰습니다. 1조 2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정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은 15조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그리고요. 이 회사는 주요 영업이 이제 브로커리지 이제 그 매매를 해서 나오는 수수료죠. 서학개미들이 열심히 또 미국 주식 매매하고 또 우리나라 주식 예탁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매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수수료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베스트먼트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래 하단입니다. IMA 사업 진출 가능성인데 이 회사의 지금 자본 총액이 얼마냐면 9조 5천입니다. 자본 총액이 이제 자기 자본 금액, 자기 돈이죠. 8조를 넘어서면 종합 투자 계좌라고 이런 내용이죠. 은행 같은 경우도 내가 이자를 얼마 줬더니 돈을 수신해서 나중에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증권사도 은행처럼 수신을 고객 자금을 유출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이유를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지는 그런 개념인데 요것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네. 가장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미래에셋 증권 여기 주가 가는 이유가 요런 요 사업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했던 영향도 크지 않을까라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NH투자증권도 IMA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의 성장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에 담아봤던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증권주들 다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NH투자증권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더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이사님. 자,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 그림이죠.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가가 오르는 재료가 풍부하다면 볼린저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여기를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고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사도 되는 가격 위치고 또 지루하지 않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은 어떻게 자, 보세요? 매수가 범위는 31,5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권인 33,8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인 36,5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담고 있던 증권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리뷰 시간 통해서 전략 세워볼게요. 2월 11일 지난주에 매수했던 대신증권 3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2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증권주의 불장이 돋보였죠. 뭐 사상 최대 실적은 물론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사주 소각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대신증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2월 11일 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이슈를 들고 왔냐면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13일 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 공청회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자사주 소각을 이번 2월 말 아니면은 3월 초에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뉴스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침에 급등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계속 물론 이제 갭 상승 음봉이지만 만약에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과감하게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보세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3차 목표가 저 2차까지 달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3차는 4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목표가까지 저희가 상향 조정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원전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바로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진엔텍인데요.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 지금 우리 서학개미 다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미국 주식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주식도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50만 원 10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진엔텍도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항상 안심하고 살만한 그런 주식이 되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매출액이 407억, 59억 이익이 충분히 나고 있어요. 24년에도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죠. 25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작년 12월까지는 안 나왔지만 작년 9월 달까지 보면 매출액이 316억, 영업이 36.7억인데 자, 이 회사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이제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50조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이 요청한 금액은 에너지 분야죠. 왜 그렇습니까? AI 시대에 중요한 게 전기가 있어야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원전 정비 사업 비중이 56.4%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제어 계측기 분야에서는 거의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모 회사의 우진이라는 회사는 주가가 신고점을 쳐가지고 날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회사인 우진엔텍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큽니다. 원전이 새로 지으려면 그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5천조 시장이 이르는 원자력의 새로운 분류수 시장인데 이쪽에 국내 고리 1호기를 해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 원전 해체 시장을 지출한 것이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의 주가 흐름을 뒤따라갈 수 있는 우진엔텍이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였고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진엔텍 지금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제가 차트를 파란색을 칠한 이유가 알겠습니까? 네. 볼린저 밴드 상단, 즉 입속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안 간다는 영역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상단선을 즉 모양이 악어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어입을 타고 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갔을 때는 지루하지 않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 급하셔가지고 여기를 들어오시면 안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끔 매수하는 포인트가 바로
볼리지 밴드 상단을 타고 간다. 악의별 타고 가. 모양이 악의 모양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직봉 거래량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된다면 뭔가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윗방향으로 방향성이 들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는요? 자, 매수가는 그 28,0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3만 원, 2차 목표는 32,5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의 인사이트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몇 시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건 이제 올 설날 이후 특집으로 해가지고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아마 이걸 강조하는 전문가는 박병주 매니저가 유일할 겁니다. 그쪽이 아마 2월달, 3월달은 굉장히 셀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거기 집중적으로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그쪽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322조의 영업 비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